네,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KBS 재난감시 CCTV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집중 분석 보도국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성 기자 어서 오세요. 네. 성 기자 오늘 새벽부터 이 비구름대 이동이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. 네. 특히 그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렸다가 그쳤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일단 오늘 새벽 그리고 아침까지 이 긴 비구름대가 대전과 충남 남부 일대를 뒤덮었었죠. 네. 그러면서 시간당 40mm 안팎의 많은 비를 집중적으로 뿌렸는데요. 낮 동안에는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지나가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레이더 영상을 분석해 보면 이 대전에서 남서쪽, 그러니까 이 광주 지역 쪽에서 다시 이 비구름이 상당히 크게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이 비구름이 또 대전하고 이 충남 남부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아침처럼 시간당 50에서 8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장마 특성이 마치 열대 지방에 내리는 스콜처럼 이 게릴라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불과 30분 사이에 이 강수량 대부분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특히 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하천이라든지 강 수위가 상당히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자, 지금부터는 KBS가 설치한 그 재난감시 CCTV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CCTV 보면서 이 시각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. 네, 먼저 이 공주 신관동에 설치되어 있는 금강교 CCTV를 보시겠습니다. 이곳은 대청댐에서 방류된 이 금강 물줄기가 이 서천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곳이죠. 이 앞서 내린 비로 물이 많이 불어나긴 했지만 아직 둔치가 잠길 정도는 아닌데요. 그래 보이네요. 예, 이곳은 이 강 유역이 넓어서 홍수주의보 경계 수위가 9m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. 현재 수위는 3.5m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전에는 1시간에 7, 8cm 정도씩 수위가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갑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. 상류에서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로 지금 변해 있고요. 그렇네요. 거의 둔치 경계까지 지금 수위가 올라간 모습입니다. 네. 갑천 만년교 지점은 이 홍수주의보 수위가 3.5m인데 현재 수위는 2.3m로 아직 홍수주의보 수위에 조금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. 1.2m 정도 남았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오전에는 이 갑천을 비롯해서 주요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대전천 화상도로 전 구간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. 지금은 다시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다음은 이 충남 남부 지역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는 거는 이 금산군 추부면을 비추는 CCTV인데요. 지금은 비가 그쳐서 이 차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운행하는 모습입니다. 밤사이 충남 남부 지역도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막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 바닷가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나오는 곳은 이 태안 신진항인데요. 이 집중호우나 이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피해가 컸었던 곳이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카메라는 이 신진항 위판장에서 바다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. 안개가 좀 짙게 껴있긴 하지만 아직 파도는 잔잔한 모습입니다. 지금은 이 비구름대와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화면상으로는 이 빗줄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비구름이 수도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 충남 서해안 쪽 주민분들도 이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이번 비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예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비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리는 건가요? 네, 일단 예보상으로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,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오늘만 이 대전, 세천에 이 110mm가 넘게, 이 계룡에는 70mm가 넘게 비가 내렸는데 그 이상의 비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예보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 시간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비가 집중된 거는 아침 9시쯤이었거든요. 그렇죠. 네, 비구름대 이동이 워낙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언제 얼마나 비가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계속 뉴스특보에 관심을 두시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또 장기적으로 보면 당분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고 이 다음 주 초, 그러니까 다음 달 3일 전후로 해서 장마전선 영향에서 차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이번 장마 이후에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좀 불안정해서 이 소나기나 돌발성 집중호우가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계속 이렇게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
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거든요. 네. 주의해야 될 점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? 네, 이번 비로 이 곳곳에 침수된 도로나 저지대가 많을 텐데요. 네. 최근 이 부산에서도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되면서 이 3명이 숨지는 이 사고가 있었죠. 그렇죠. 무리하게 이 침수 지역이나 이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좀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. 또 이 지하나 저지대에선 물막이판을 세워 이 물길을 돌려야 하고요. 양수기도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 이 막힌 배수구는 뚫어줘야 합니다. 또 저지대에 이 차를 세워놨을 경우 이동 주차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네네네.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리면 이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또 불어날 수가 있겠죠. 예, 예. 산간이나 계곡에 있는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네. 또 이런 집중호우 때 또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산사태 피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였죠. 네, 이달 들어서 많은 비가 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? 지반이 많이 약해지면서 산림청이 오늘 아침 7시를 기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. 실제로 집중호우나 이 태풍이 왔을 때 발생한 인명 피해를 분석해 보면요, 예, 예. 이 첫 번째 원인이 이 하천 급류였고, 예. 이 두 번째가 이 산사태였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지난 2011년엔 이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이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이 43명이 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이 1,500억 원이나 들었는데 예. 그만큼 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일단 이 집 주변에 산사태나 축대, 붕괴 등 이 재난 위험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. 사전에 이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경사지에서 이 돌이 굴러 내려가고 이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. 또 이게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이 땅 울림이 울리는 건 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징후거든요. 예. 이 집중호우 속에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이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.